구름 한 점 없는 여름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댁의 또 다른 집사님. 꽃꽂이를 유독 좋아하신다는 할머니가 그 주인공인데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요? 100살. 음력으로 3월 금날이니까 지금 예대 100살이 조금 넘었지. 할머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사는 양이를 소개해볼까요? 슬슬 손님 맞을 준비를 해볼까냥. 아이고야, 반가워도 조심해야지. 내려와서 기지개 한번 쭉 펴는 우리의 주인공. 그런데 녀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웅아, 너 화난 거 아니지? 나 지금 기분이 좋아 보이냐옹? 낮은 위협음을 내며 어슬렁어슬렁 제작진에게 다가가는 녀석. 제작진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 사이 지웅이는 발밑까지 다가왔는데요. 킁킁, 냄새 몇 번 맡더니 아우, 그대로 물어버립니다. 지웅아, 일로 와. 지웅아, 간식? 간식 먹을까? 간식 줄게. 소녀 집사가 황급히 지웅이를 간식으로 유인해 보는데요. 지켜보고 있다옹. 지웅이와 눈 마주치는 순간 얼음. 현관에 붙은 경고문을 잘 보고 들어올 걸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다냥? 소녀 집사가 그런 지웅이를 달래보지만 집사까지 물어버립니다. 지웅이, 너 성격 보통 아니다. 성격은 안 좋고 예민한데 좀 유별난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도 저런 고양이를 처음 봐가지고. 지웅이의 불편해진 심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방에 잠시 혼자 둔다는데요. 더 만졌다가는 이제 물고 때리고 하니까 만지면 안 돼요. 지웅이, 너 아직도 화난 거 아니지? 잠시 후 어느 정도 진정된 지웅이와 놀아주려는 집사. 하지만 지웅이는 장난감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 방으로 향하는 녀석. 어머, 이거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주무시는 할머니 침대로 훌쩍 뛰어오르는 녀석. 혹시 할머니를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그런데 할머니 옆에 떡하니 자리를 잡는 지웅이. 사나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순한 양이로 돌변했습니다. 나 좋아해요. 내가 만날 끼 안고 자고 그러는 거 여기서. 할머니 옆자리는 지웅이 고정석. 뽀뽀뽀. 뽀뽀뽀뽀. 아, 녀석 할머니 앞에선 애교냥이네요. 할머니가 최고로 좋다냥. 그래서 할머니는 당신 간식보다 늘 챙겨놓는 것이 따로 있다는데요. 고양이 먹이라고 내놓은 거라고. 바로 지웅이 간식인데요. 할머니 녀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네요. 할머니도 한 입 먹어라. 이리 와.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는. 긁어줄게. 듬뿍 긁어줄게. 할머니에게는 영락없는 개냥이인 지웅이. 그럼 저녁. 할머니가 식사하실 때나 주무실 때도 늘 곁에서 함께한다는데요. 올 초 갑작스런 낙상 사고를 당해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지만 지웅이가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고. 지웅이가 할머니한테 수호천사 같은 느낌이긴 해요. 옆에서 이제 지켜주려고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까칠한 지웅이가 어쩌다 할머니 껌딱지가 된 걸까요? 이뻐. 6년을 같이 살아서 우리 식구 같아. 어려서 와가지고 여적 기른 거요. 젖도 못 먹는 거 우유 먹여서 살려가지고. 탯줄도 덜 마른 새끼 냥이를 발견한 할머니. 안타까운 마음에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다 보니 손바닥만 했던 녀석이 이젠 할머니가 안기 버거울 만큼 큰 지웅이가 됐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아직도 꼬꼬마 같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할머니 옆에서 녀석 골골송도 곧잘 냅니다.
저도 솔직히 그르렁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기분 좋으면 내잖아요, 그 소리를. 근데 할머니 옆에 있을 때만 내더라고요. 애교 부리는 것도 할머니 앞에서만 하고 뒹구는 것도 할머니 앞에서만 하고. 거기 가고 싶어서? 여기 봐. 누나 쳐다봐. 뭐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살망을 떨어서 물어. 할머니의 잔소리를 좀 듣기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가끔 지웅이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답니다. 귀여워. 호강해요, 호강. 그것도 잠시. 지웅이가 할머니만큼 커질 동안 둘은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 이런 둘도 없는 단짝이 됐겠죠. 하지만 할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겐 한없이 날카로운 녀석. 사실 밥과 물을 챙겨주고 화장실 뒤치다거리까지 다 손녀 집사의 목. 할머니랑 같이 녀석을 함께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 묻지 마. 어쩜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지 지웅이의 속을 알 길이 없네요. 그때 아까 공격한 제작진에게 또 다가온 지웅이.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또 화가 났나 보네요. 지웅이가 이럴 때마다 바빠지는 건 손녀 집사인데요. 지웅이에게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 걸까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녀석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할머니 옆에서 평화라도 찾으려는 건지 또다시 할머니에게 달라붙어 응석을 부리는 지웅이. 할머니가 손녀를 물려고 한 녀석을 혼내보려는데요. 소용도 없어요. 막 싸워. 나랑 지금도 우리 하는 거다냥. 혼낸 게 마음에 걸렸는지 간식으로 달래는 할머니. 지웅이는 할머니가 주는 게 제일 맛있네요. 나도 가족인데 날 너무 그래 하니까 이제 살짝 서운하긴 해요. 그날 오후. 아하, 손님이 오는 걸 봤나 본데요. 소리야. 어느새 문 앞까지 달려나와 위협하는 지웅이. 내가 오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종종 들렸던 손님이라 익숙할 만도 한데 문턱에 발도 못 디디게 할 생각인가 봅니다. 경고하듯 문 앞을 철통같이 막아섰는데요. 어? 아, 얘 좀 문 못 열어. 할머니도 그 소리에 놀란 듯합니다. 지웅이의 경계는 더욱 거세지고 급기야 손녀 집사에게 하악질까지 하는데요. 지금 춤 어딨지? 지웅아 이리 와. 미안해. 나한테 할 거 아니지? 이리 오세요. 가자. 다시 손녀 집사가 나섭니다. 지웅이를 다독인 뒤 용기를 내 지웅이를 번쩍 들어 방에 잠시 격리하는데요. 집사님 고생 많으시네요. 어찌어찌해 집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올 때마다 적응이 안 되고 막상 들어와서도 불안불안한 상황. 너무 무서워. 괜찮아. 나를 자꾸 화나게 하지 말라옹.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제 심장이 되지? 아무도 못 올 것 같아 이제. 안 될 것 같아. 진짜로 못 올 것 같아. 나도 이제 못 올 것 같아. 그래 앞으로 오지 말라옹. 집에 갈게요. 간다고? 예. 간다. 예. 안녕히 계세요. 지웅이가 더 화날까봐 황급히 집을 나서는 친구. 마음 편히 손님을 부르지 못한 지 6년째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웅이는 여전히 화가 나 손녀 집사에게 분노의 발길질까지.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방에서 나와 아무도 없는 문을 향해 목이 터져라 울어댑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떠나셨을 때 애교까지는 안 바래도 성질을 버리지 않는 고양이. 바뀔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도 근데 바뀔 수 있다면은 이제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 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할머니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좋으련만 지웅이는 바뀔 수 있을까요? 지웅이네 가족을 도와줄 미아홍철 출동! 그런데 아하, 이런 역시나 녀석 미아홍철에게도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래 지용아, 간식 조금만 먹어보자. 문틈 사이로 간식을 주며 조금씩 지웅이를 진정시키는 미아홍철. 안녕하세요. 매번 있는 일이지만 소녀 집사 미안해 어쩔 줄 모릅니다. 지웅이와 간식으로 밀당한 지 벌써 10분째.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조금 방에 격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 그래도 지웅이 많이 진정됐는데요? 간식을 먹으니 화가 좀 풀린 것 같다냥.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선생님 들어오느라 힘드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고양이가 할머님을 엄청 잘 따른다 그래서. 잘 따라요? 오, 저한테는 엄청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데도 여기 와서 자. 오, 여기서 잠도 자요? 아유, 믿을 수가 없는데. 같이 자. 고양이 예쁘세요? 네, 고양이 예. 친구요. 아, 얘는 내 친구구나. 비서요. 네. 넌 비서 난 친구.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 보통 이제 개조심이라고 붙여진 건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고양이 조심 경고문은 제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본격적으로 지웅이를 관찰할 시간. 낯선 사람이 오면 무시무시한 소리로 경고하는 지웅이. 상대방이 물러날 때까지 대치하면서 화를 참지 못했는데요. 보통 고양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요. 그렇죠. 열의 아홉은 그냥 숨어요. 근데 지금처럼 지웅이가 으르렁거리면서 앞에서 위협하는 고양이와 가서 숨는 고양이의 마음 거의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낯선 이가 왔을 때 겁에 질려 몸을 숨기는 보통의 고양이와 지웅이가 같은 마음이라고요? 행동 표현만 다른 거예요. 숨거나 아니면 앞에서 이렇게 으르렁거린다는 거는 그 기전은 불안해. 왠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서워. 이 감정이 기본 감정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영역 집착성이 강해요. 본인 영역. 네. 내에서. 근데 이 집은 완전히 자기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고양이보다 영역 집착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무서운 걸 이겨내면서까지 앞에 나와서 긴장해서 혀는 낼름거리지만 막 으르렁거리고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지웅이는 발견 당시 탯줄도 채 떼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엄마 고양이가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고 다른 형제 자매 고양이랑 뛰어놀던 고양이랑 다른 행동 패턴을 보여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서 그루밍 해주고 배변 배뇨 유도해주고 이 과정, 이때가 이제 핵심 사회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시기에 정서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안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여러 감정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근데 지용이 같은 이제 고아 고양이들은 그런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이를테면 약간 정서적인 결핍이 있어요. 불현듯 떠오른 지웅이의 어린 시절. 내 냄새만 나면 자꾸 깨니까 못 쉴까봐 가까이 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만져주는 게 많이 부족했나 싶고. 한 7주령, 8주령 요때까지가 최고로 볼 습득을 쉽게 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기인데 그때 특별한 그냥 자극 없이 그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게 됐을 때 새로운 모든 자극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다 큰일이고 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을 높여주는 자극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웅이와 같은 성향이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녀석이 예민했던 거군요. 그런데 그런 지웅이도 할머니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애교냥이로 지내왔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집에서 할머님이나 할아버님들이 고양이한테 1순위로 뭔가 예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동작도 조금 느리시고 이를테면 동작도 이렇게 막 재빠르지가 않잖아요. 천천히 좀 움직이시는 것도 있고 맞아요. 움직이실 때도 좀 조용조용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시고 그리고 귀찮은 것도 거의 안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좀 그 할머님, 할아버님 옆에 있으려고 하고 3살, 4살 애기들 근처에서 제일 도망가려고. 맞아요. 애기들 진짜 싫어요. 거기에 가족 중 유독 녀석을 살피고 보듬었던 할머니. 고한양의 결핍을 할머니의 쓰담쓰담이 채워준 거랍니다. 가끔 에어컨 위에서 쉬던 지웅이. 미아홍철은 이 모습에 녀석의 문제 행동 원인과 해결 방법이 다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고양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약간의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와요. 일단은 지금 막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거는 평소에 좀 올라가 있으면서 느긋하게 이렇게 별일 없나? 좀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조금 채워진 상태에서 좀 외부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지웅이에겐 캣타워가 필요한 상황. 정서적 불안감이 큰 지웅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완성된 캣타워는 할머니 방 앞에 둘 겁니다. 할머니도 보고 그러면서 익숙해지면 저 앞에 좀 낯선 사람이 오더라도 굳이 내려가서 저기까지 가서 좀 화내는 것보다는 이 공간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지켜보려고 하는 성향이 더 생길 거예요. 일단은 지웅이 여기 올라가는 거 한번 좀 해볼까요? 6년 만에 생긴 생애 첫 캣타워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겠죠. 먼저 미아홍철 선생님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오기 전 간식 협상을 해서 그런지 잘 따르는데요. 왜냐면 또 주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용, 이리 오세요.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지용? 문지우, 내려가지 말고 여기 주루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을 거냐? 그런데 이번엔 좀 오래 생각하는데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지금 되게 용기를 낸 거거든요. 무섭지만 그 무서움과 괜찮은 사이에서 계속 마음이 지금 막 왔다 갔다. 일단은 그럼 제가 잠깐 피해보겠습니다. 녀석 의외로 진짜 겁이 많네요. 야, 이거 간식 요거 먹어야지. 이리 와봐. 아이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오고 올라왔어요 우리 애기. 순식간에 4층까지 올라간 지웅이. 참 잘했어요. 계속 적응하는 교육을 진행한 게 정말 진도를 많이 나간 거거든요. 지웅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거의 다 쓴 상태라서 앞으로는 조금씩 진도를 나가면서 매일매일 스며들게 교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현관에 지웅이의 간식을 두는 건데요. 이름하여 웰컴 간식. 방문하는 사람이 지웅이에게 간식부터 내미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아이가 앉는 거 보고 이름 불러주고 간식 조금씩 주고 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와, 이거 지웅이가 캣타워에 제대로 적응했나 본데요. 집사의 유도 없이 혼자서 잘 오릅니다. 가장 위칸도 두려워하지 않네요. 집이 한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편하다옹. 저 꼭대기는 못 올라가나 봐. 올라갔어. 안 올라가? 올라갔어. 올라가? 어. 저 꼭대기? 응. 좋지. 기분 좋지.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지웅이.
이제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조금씩 사그라들겠죠? 지웅아, 앞으로도 할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렴. 할머니 잘 부탁할게.